안녕하세요. 우리가 카메라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란 말을 사용을 하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 지식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지식들을 좀 몇 단계에 걸쳐서 알아보고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는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칼라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필터 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ISP라는 칩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 정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칩이기 때문에 이 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정의하려면 우리는 광원이 필요합니다. 이 광원에서는 빛이 나오게 되고 이 빛이 이렇게 물체에 맞고 반사가 되게 됩니다. 이 반사된 빛을 우리는 어떤 이미징 시스템을 통해서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 이미징 시스템은 보통 우리가 CCD 또는 CMOS 이런 어떤 반도체 칩, 세미컨덕터로 이루어진 2D 그리드의 형태로 이루어진 이런 센서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받아들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타이징해서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이것이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빛이 물체에 맞고 반사되는 빛을 우리는 2D 그리드로 이루어진 이 센서로 도달하게 되고요. 이 도달된 빛을 광량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양자화해서 기록하는 그런 기계를 우리는 카메라라고 디지털 카메라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링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려면 1D 시그널 시간에 따라서 이런 어떤 신호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신호가 들어왔으면 이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고 다시 말하면 컨티뉴어스한 신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컨티뉴어스한 시간이죠. 다시 말하면 무한대예요. 무한대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대를 다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어떤 값들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것들 얼마나 잘게 쪼개느냐 이것들이 바로 샘플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0.5초, 1초, 1.5초, 2초, 2.5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샘플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링을 잘게 하면 잘게 할수록 점점 이 들어온 시그널을 더 잘 모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최근에 갤럭시에도 2억 화소가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화소의 개수 이게 바로 뭐냐면 얼마나 샘플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샘플링이 많다는 얘기는 화소가 많다는 얘기는 좀 더 이 쉐입을 좀 더 정교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퀀타이제이션은 무엇이냐? 퀀타이제이션은 요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들이 나오게 돼요. 그것들을 우리 디지털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초일 때 값은 2이기 때문에 그냥 2라는 값을 갖게 돼요. 2초일 때는 한 3.2 정도의 값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3으로 표시를 하고요. 3초일 때는 한 1.9 정도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2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들어왔던 그 시그널의 값,
그 샘플링 됐을 때의 값을 우리는 값에 가장 가까운 디스크리트한 어떤 디지털 값으로 매핑하는 거, 그것을 바로 양자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또는 디지타이제이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지타이제이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8비트 영상 이러면은 0부터 255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어떤 광량이 들어오면 얘는 0부터 255까지 퀀타이제이션 한 거예요. 8비트로 표현한 거죠. 만약에 2비트 영상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2비트 영상은 0과 1로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이진화 영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과 양자화를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로 표시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런 기계가 카메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을 잘한다, 더 세밀하게 한다, 비트수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수가 높으면 밝은 것부터 이 어두운 게, 죄송합니다, 어두운 게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12비트 카메라도 있고요. 뭐 더 높은 이제 비트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센서들이 빛의 광량에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위에 우리는 칼라 필터라는 걸 얹게 돼요. 이 칼라 필터를 왜 얹냐? 왜 칼라 필터를 붙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CMOS 셀, CCD 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셀은 한 가지 값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빛은 칼라는 RG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GB 값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픽셀은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칼라 필터를 이용해서 각 셀별로 여기는 빨간색 값만, 여기는 초록색 값만, 이 셀은 또 이 셀은 파란색 값만 같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칼라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칼라 필터 어레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베이어 필터라는 필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RGBE 필터도 있고요. 그다음 뭐 코닥이나 이런 데서 한 RGBW 이런 어떤 필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카메라에서는 RGB 필터를 베이어 필터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패턴 사이즈는 2x2가 하나의 패턴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린이 두 개고 그 다음에 블루가 하나, 그 다음에 레드가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바로 인간의 시각 특성이 그린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의 밝기에 미치는 영향도가 그린이 더 많대요. 그래서 그린을 두 개, 그 다음에 블루를 하나, 레드를 하나, 이래서 50대 25대 25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베이어 필터라고 합니다. 자, 베이어 필터는 그러면 한 셀에 하나의 값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따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칼라 디모자이킹이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200이라는 밝기가 들어오고요, 여긴 100이라는 밝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셀의 그린의 밝기는 몇이 될까요? 네, 그 중간에 150이라는 밝기가 되게 됩니다. 이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레드 두 개의 사이에 있는 레드 값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레드 값이 나오고, 그 다음 그린 값은 그냥 나왔고, 그 다음 블루 값이 또 주변에 있는 블루 값을 이용해서 블루 값을 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셀에 RGB 3개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컬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컬러 필터 어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자면, 이미지 센서는 빛이 들어오면 이미지 센서로 광량을 받고, 그것들이 컬러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RGB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R, 여기는 G, B 이런 값들이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값을 그대로 보면 우리는 이게 어떤 영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다시 말하면 이런 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ISO 게인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생각을 하게 되면 뭐 ISO 100, 네, 100 이렇게 또는 ISO 200, 4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름 카메라의 필름의 이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감광 물질이 발라져 있는데 이제 빛에 감응하는 물질이죠. 그 물질들이 발라져 있는데 그 물질의 센서티비티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은 400이면 좀 셀들이 커요. 감광 물질이 크고 100은 좀 작아요. 물론 CCD도 똑같아요. CCD 셀 사이즈가 크면 더 어두운 데서 밝게 찍을 수 있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CD 셀이 작으면 우리가 좀 더 노이즈는 적지만 좀 더 어둡게 나오는 400에 의해서 보다 어둡게 나오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ISO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값에도 이런 어떤 ISO 개인을 곱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RGB 디모사이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터들을 이용한 값들의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고 각각의 셀들의 RGB 값들을 배정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노이즈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노이즈를 이제 좀 줄이게 되는 거죠. 노이즈는 막 블러링도 있고 뭐 엘리어싱도 있고 펄스 컬러 그다음에 지퍼 이펙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 노이즈 없애게 되고 그다음에 화이트를 맞춰주게 돼요. 화이트 기준을 맞춰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그다음 컬러 스페이스도 좀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매니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캐논이라든지 코닥, 캐논 그다음에 니콘 이런 카메라로 찍게 되면 좀 색감이 뭔가 다르죠. LG전자의 모니터와 이제 뭐 삼성전자의 모니터 좀 뭔가 색감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컬러 매니플레이션, 컬러 이제 개멋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이 볼 수 있는 RGB로 바꿔서 스페이스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로 영상으로 우리가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피놀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